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장의 구조와 기능을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 신장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신장에 가장 간략하게 그 신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19-13이에요.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자, 우리가 이제 혈관이 이렇게 오면은 모세혈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장의 네프론의 요 내강이고, 이제 몸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내강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이게 아테리얼인데, 아테리얼이 이렇게 네프론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요 부분, 모세혈관이 이제 실처럼 이렇게 막 꼬여가지고, 그죠? 우리가 이제 신장의 네프론 바깥쪽으로, 내강으로 나가게 하는 요 부분을 내가 뭐라고 불렀죠? 글로메룰러스. 그죠? 사구체라고 불렀어요. 사구체. 그래서 요건 이제 이 혈관을, 요렇게 이제 사구체로 가는, 글로메룰러스 가는 혈관을 우리가 에퍼런트 아테리얼. 그러고, 그 다음에 요 사구체를 이제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나온 요걸 이제 이퍼런트 아테리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정맥과 동맥,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이제 오간을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모세혈관이 오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요 모세혈관들은 빈혈로 변해 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가잖아요. 그죠? 많은 경우에. 근데 이 혈관은 그죠? 에프런트 요거는 결국은 다시 요렇게 네프론의 내강 주변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여기서 다시 내강에 있는 액체를 다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이 어떤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을 연결시키는 혈관 시스템을 내가 뭐라고 그랬죠? 포탈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포탈 시스템은 우리 몸에서 몇 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세 군데. 그죠? 창자에서 그죠? 영양물질을 받아가지고 간으로 전달하는 헤파틱 포탈 시스템.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리날 포탈 시스템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디라고 그랬죠? 하이포탈라무스하고 피투트리 글랑드. 하이포탈라무스로 혈관이 가고 그 혈관은 바로 연결되는 곳이 어디라고? 피투트리 글랑드로 가게 되는 거죠. 나중에 또 한번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키드니에 있는, 그죠? 키드니에 있는 포탈 시스템을 여러분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게, 요렇게, 혈관이 꼬여있는, 혈관이 막 실뭉치로 몰려있는 것을 우리가 글로메룰러스. 그렇죠? 다시 보면 요게 이제, 동그랗다는 뜻이고, 그죠? 요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표현하면 사구체. 그러니까 실뭉치란 뜻이에요. 그죠? 실뭉치.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네프론에, 요렇게 이제 에피텔리아 셀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그 내강을 형성하는 요 부분, 특히 이제 요 부분을 보우만이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보우만스 캡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캡슐. 그 다음에 요거를 다 합쳐가지고, 요같이 사구체하고 보우만스 캡슐을 합쳐가지고, 이거 신장이니까 신장에 있는 어떤 구조물이죠? 위널 코퍼스.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정의한 제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요 코퍼스는 뜻이 뭐라고 했죠? 바디라는 뜻이에요. 그죠? 바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래서 요 구조를 보니까, 요거 이제 내가 간략하게 이렇게 이제 그린다 그러면은, 요 구조에서 뭐를 할 수가 있냐면은, 모세혈관에 있는 액체가 100% 다 액체가 요렇게 네프론의 내강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시스템 요거를 뭐라고 그랬죠? 여과 필트레이션이라고 했어요. 100% 액체가 다 이쪽으로 가요. 여기서는 단백질하고 그죠? 우리가 세포는 통하지 못하지만은 물, 아이온, 바이타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영양 물질들은 100% 다 나가요. 그다음에 요거를 다시 재흡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걸 reabsorption이라고 했어요. reabsorption.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100% 액체를 다 보냈다가 다시 99% 액체를 다시 이렇게 되돌리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뭐에 유리하다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톡식한 물질들, 그죠? 노폐물들을 굉장히 빠르게, 그죠? 제거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되잖아요. 한번 노폐물도 일단 얘하고 똑같이 다 이렇게 바깥으로 나갔다가, 그죠? 우리가 이걸 재흡수만 안 하면 되니까
굉장히 뭐 빠르게 우리가 그죠? 피를 어떻게 되냐 우리가 피를 정지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일종의 그죠? 그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이 아닌 경우에 요렇게 그죠? 이렇게 시크리션을 이렇게 시켜요. 이렇게 시크리션. 이거 리업서션. 그 다음에 이제 시크리션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몸 안에서 A라는 장소에 나와가지고 B라는 장소로 이동하는 걸 우리가 시크리션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 몸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익스크리션, 배출이라고 그래요. 익스크리션. 그죠? 그러니까 이 시크리션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여전히 몸 안쪽에서 이게 물질이 있으니까 그죠? 몸 안쪽으로 내 보내는 것을 우리가 시크리션이라고 그러고 익스크리션은 우리 몸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익스크리션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네프론의 기능은 첫 번째 뭐예요? 필트레이션. 필트레이션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테고 필트레이션. 두 번째 리업서션. 세 번째 시크리션. 네 번째 익스크리션. 이렇게 이제 네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액체에 100%가 다 나갔다가 99% 되돌아오고 나머지 1%가 오줌의 형태로 우리 몸 바깥으로 나가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각 개개의 네프론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네프론 하나가 100% 액체가 이거 다 들어가면은 여기는 세포하고 단백질 슬러리로 남게 되겠죠. 말이 안 되죠, 사실. 요건 내가 이렇게 100% 나간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총칭 네프론 뭐 전체를 다 합쳐가지고 그랬다는 얘기지. 네프론 각각을 보면은 한 여기서 이제 80% 액체 중 100%가 흘러갈 때 한 20% 정도가 여기 가고 나머지 80% 액체는 그대로 돌아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20%에서 19%는 되돌아가고 나머지 1%가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 그걸 설명한 게 이해했어요, 그죠? 요거는 내가 100%, 99%, 1%는 전체 네프론 다 통칭해가지고 한 200만 개, 300만 개 네프론 다 통칭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 각각의 네프론을 가지고 조사를 하면은 19-4가 되겠어요. 그죠? 1번 보세요. 플라즈마, 그러니까 이제 에프런트 아트리올에 있는 플라즈마의 볼륨이 이제 100%라고 그러면은 이 액체가 100%라고 그러면은 그 중에 20%만 필트레이션이 되는 거야. 나머지 80%는 액체는 여전히 어디 있죠? 혈액 속에 남아 있죠. 그죠? 그리고 20%가 루멘에 이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3번 그죠? 여기서 한 19% 이상이 다시 리업소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이하가 어떻게 몸 바깥으로 나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이해했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아마 요걸 이제 필트레이션을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자, 이제 필트레이션은 이제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필트레이션이 되는 과정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게 필트레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기 모세혈관에 둘러싸고는 이 세포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엔도텔리아 셀 한 층이 이렇게 있겠죠? 맞죠? 엔도텔리아 셀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보흐만스 캡슐에 있는 그죠? 요 세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에피텔리아 셀이라고 부르면 되지, 요거. 에피텔리아 셀. 그렇죠? 에피텔리아 셀 한 층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필트레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블러드 베슬에 엔도텔리아 셀을 층을 통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에피텔리아 셀과 엔도텔리아 셀 사이에 뭐가 있다고 했지? ECM이 존재하죠. 아마 이제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그죠? ECM을 통과를 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요 에피텔리아 셀 한 층을 통과를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엘비올리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똑같은 거죠. CO2와 O2가 이제 통과를, 얘네들은 굉장히 얇은, 그죠? 층을 가지게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엔도텔리아 셀을 보면은 혈관이, 우리가 간에 있는 엔도텔리아 셀들을 보면은 얘네들이 타이트 장치를 갖고 있나요? 아니죠.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느슨한 연결 틈을 가지고 액체가 송송송 나간다고 그랬죠. 특히 우리가 그 간세포에 있는 이 엔도텔리아 셀들은 게다가 뭐가 있다고 그랬지? 창이 있다고 그랬죠. 창.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죠. 그러니까 그 구멍으로 매우 쉽게 액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구멍이 이 엔도텔레스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으니까 여기로 액체가 그죠? 쉽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트레이션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구멍이 있는 그죠? 창을 가지고 있는 모세혈관을 내가 뭐라고 그랬죠? fenestrated capillary tube. 다 기억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브레인에 있는 그죠? 우리 브레인에서는 엔도텔레스들이 타이트 정션을 갖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때요? 뇌 장막을 가지고 있었는 반면에 여기 당연히 키드니에서는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는 그죠? 창이 있는 모세혈관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냥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단백질 여기에 있는 단백질들이 만약에 우리 내강으로 나가게 되고 내강에 나가서 우리 몸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병에 걸리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 한 7, 8년 전인가 야구 선수들이 집단적으로 그 저기 오줌 검사할 때 알부민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내가지고 단백뇨, 그죠? 그러니까 저기 오줌에 단백질이 있으면 이제 단백뇨 현상을 가지고 군대 안 가가지고 걸렸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유명한 야구 선수들이 다 퇴출됐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단백질이 이렇게 오줌을 나간다는 거는 우리 건강 여기가 이제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혈액 속에 있는 단백질이 요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요 엔도텔레스 표면에 네거티브 차지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음전을 갖고 있는 단백질들, 그죠? 표면 단백질을 갖고 있다든지, 혹은 요게 엑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에, 그죠? 네거티브 차지를 갖고 있는 단백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되게 여기 이제 단백질 네거티브 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반발에 의해서 요 층을 통과를 못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은 요게 이제 여기 엔도텔레 여기네. 요 사이에 ECM에 이와 같이 네거티브 차지를 갖고 있는 그죠? 차지드 프로틴들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고장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청에 있는 저기 혈액 속에 있는 단백질이 몸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단백뇨 현상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백뇨 환자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이제 요게 이제 ECM에 존재하는 요 단백질들이 고장 나서 생긴다는 걸 알게. 이제 이 단백질 이름이 네프린 혹은 포도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요런 단백질들이 다, 그러니까 요런 단백질이 돌연변이가 되면은 요게 기능이 제대로 못하게 되고, 그래서 요 이제 내가 이제 단백질들이 몸 바깥으로 나가는 단백뇨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그림을 직접 보면서 가보죠. 그림. 19-5로 보세요. 그림, 이제 교과서 632페이지. 교과서 없는 사람들은 옆에 D 뭐 해가지고 같이 공유해서 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요렇게, 여기에 있는 이제 보호만스 캡슐에 있는 에피텔리아 셀들은 결국은 모세혈관을, 그죠? 둘러싸고 있어야 되겠죠? 맞나요? 그죠? 모세혈관을 둘러싸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보니까 그림 19-5의 A번을 보세요. A번을 보니까 자, 그 갈색으로 그려져 있는 아주 큰 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에피텔리아, 보호만스 캡슐에 에피텔리아 셀이 가고 있죠. 가다가 모세혈관하고 만나게 되면은 그 에피텔리아 셀 모세혈관을 둘러싸고 있죠. 보라색의 세포를 여러분이 보고 있나요? 그 보라색의 세포, 그죠? 그 보라색의 세포를 우리가 포도사이트라고 그래요. 포도사이트. 여기 이제 포도사이트는 포도가 무슨 뜻이지? 그럼 이제 포듐이 뭐예요? 다리에 다리. 그죠?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말하면 발세포라고 하면 돼요. 그죠? 포도사이트, 발세포인데, 얘네들은 이제 마치, 요게 내가 지금 모세혈관이야. 지금 이제 요 에피텔 셀이, 요 에피텔 셀은 어디에서 유래를 했냐면은, 이 에피텔 셀이, 보호만스 캡슐의 에피텔 셀이 분화가 돼가지고, 자, 혈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근데 여기 둘러싸고 있을 때 내가 이거 틈을 열어놨죠.
그러니까 틈이 있거나, 그러니까 이게 벌리면은, 다리를 벌리면 틈이 생기죠. 그죠? 발을 벌리면은, 발을 이렇게 움츠리면은 어떻게 되죠? 틈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포도사이트가 이렇게 혈관을 둘러쌀 때, 요 틈을 얼마나 여느냐, 닫느냐에 따라 가지고, 필트레이션이 조절될 수 있죠. 맞죠? 그러니까 포도사이트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틈을 이게 조절하는 건 결국은 이제 세포 안에 이제 액틴을 이제 어떻게 이제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은, 이렇게 포도사이트가 틈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죠? 여과의 정도가 달라지게 돼요. 포도사이트의 기능을 알았어요. 그죠? 포도사이트. 그러니까 포도사이트는 보호만스 캡슐에 있는 에피텔레스에서 유래돼가지고 모세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예요. 맞나요? 자, 그러니까 요 포도사이트. 그 다음에, 이제 혈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글로메룰러스에서 이게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있어요. 모세혈관들이. 그러니까 모세혈관은 이렇게 이제, 엔도텔리아 셀들을 이렇게 이제 둘러싸고 있는데, 자, 요 엔도텔리아 셀과 세포 사이에, 그러니까 이 혈관과 혈관 사이에, 요걸 또 이렇게 감싸고 있는 세포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감싸고 있는 세포가 있어요.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자, 만약에 요 세포. 그러니까 혈관과 혈관 사이에 있는 세포지. 우리나라 말하면 뭐 이름을 붙여봐. 뭐라고 하면 되겠어? 혈관 사이 세포. 말 되지? 영어가 혈관 사이 세포란 뜻이에요. 영어도. 볼까요? 요게 메센지알 이렇게 잘 작동 안 하네. 셀이란 뜻이야. 자, 요거 이제 우리가 액토점, 엔도점, 메소점 배웠잖아. 메스는 MES는 중간이란 뜻이지. 요거는 정확한 의미로 비트윈이란 뜻이에요. 사이란 뜻이고. 요건 무슨 뜻이지? 어디서 많이 본 단어 아니야? 엔지오제네시스. 혈관 사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혈관 사이 세포란 뜻이에요. 그죠? 말 그대로 메센저. 그러니까 말이 메센저 하니까 뭐 이렇게 처음 듣는 단어 가지고 좀 이렇게 여러분이 그죠? 멘붕이 될 수 있는데 이 단어 어근을 아니까 이제 어려워요. 뭐예요? 그냥 혈관 사이 세포야. 그렇죠? 혈관 사이 세포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혈관과 모세혈관 사이에 존재를 해가지고 어떨 때는 애가 움츠리면 어떻게 되지? 요게 또 슬릿이 열리는 거지. 그지? 엔도텔리아 셀들이 더 많이 노출되잖아. 어디에? 보호만스 캡슐 쪽으로 더 많이 노출이 되잖아. 근데 이 세포들이 확장이 돼. 그죠? 푸드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확장이 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 엔도텔리아 셀들이 어디로 노출돼? 보호만스 캡슐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메센지아 셀과 그죠? 포도사이트가 확장되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뭐가 조절이 되는 거야? 필트레이션이 조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포도사이트하고 메센지아 셀들의 그죠? 확장 정도에 따라 가지고 필트레이션 여과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림 A번 이제 보라색의 포도사이트 보고 있고 B번 전자면 찍은 거 보니까 포도사이트가 지금 혈관을 칭칭칭 감고 있는 게 보이죠? 그죠? 여기에 이제 그 포도사이트의 틈과 틈을 우리가 슬릿이라고 하는데 이 슬릿이 얼마큼 열리냐에 따라 가지고 필트레이션이 조절되는 거 보이고 C번에 캐필러리 튜브 보고 있어요. 저 글로메룰라 캐필러리가 그죠? 왼쪽에 하나 있고 그러니까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 사이에 혈관 사이 세포 보이나요? 무슨 색이에요? 갈색의 혈관 사이 세포 보이고 있죠? 메센지알 셀. 그죠? 요 메센지알 셀이 얼마큼 열리느냐, 닫히냐에 따라, 얼마큼 확장되느냐에 따라서 또 뭐가 결정이 된다고? 필트레이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D번. 그죠? 여기에 보니까, 슬릿. 그죠? 이걸 이제 필트레이션 슬릿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포도사이트에 있는 이 열려있는 부분, 요거를 필트레이션 슬릿이라고 그래요. 필트레이션 슬릿이 확장되느냐, 이게 좁혀지냐에 따라 가지고 필트레이션이 조절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치챌 수 있어요. 이제 필트레이션 원리를 이제 잠깐 봅시다, 이제. 다시 한번 이걸 이용해야겠지? 자, 요 혈관은 요게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중심으로 간다는 뜻에서 에퍼런트 구심성 혈관이라는 뜻이에요. 에퍼런트라는 거는 요거는 원심성, 그죠? 멀어진다는 뜻이죠. 에퍼런트 이제 아트리 되는데 여기 이제 여기에는 액체가 그죠? 요렇게 루멘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우리가 필트레이션이라고 했어요. 요거 이제 우리가 이 필트레이션 되는 원리는 자, 여기에 이제 여기 혈압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이게 이제 이 액체가 혈관을 때리는 이제 압력이 있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렀지?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 원래는 하이드로다이내믹이라는 뜻이 돼야 돼. 스태틱은 멈춰져 있을 때 혈관병을 때린다는 뜻이니까 사실은 부정확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워낙 우리가 100년 전부터 그렇게 말을 써왔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쓰고 있는데 더 정확한 말은 하이드로다이내믹 프레셔라고 해야 되는데 잘 안 고쳐져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요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는 어느 방향으로? 요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죠?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혈관에서 루멘 방향으로 존재를 하고 또한 요 루멘도에 이게 액체가 있기 때문에 얘도 어느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를 갖게 돼요. 그렇죠. 근데 워낙 이제 혈관에서 요 루멘으로 가는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크기 때문에 요거 하면은 오른쪽 방향으로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작동을 하겠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액체, 여기 액체는 지금 여기 있는 액체, 여기에도 지금 여기 루멘에도 그죠? 여러 가지 아이온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오스모틱 프레셔를 갖겠죠. 그렇죠. 아이온들이 존재하니까 오스모틱 프레셔를 갖게 되고, 그럼 오스모틱 프레셔가 있으면은 그죠? 특히 이제 여기는 이제 단백질들이 여기서는 못 들어오게 되고, 그죠? 못 들어오게 되니까 오히려 인터스텔셜 쪽으로 오스모틱 프레셔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스모틱 프레셔는 그죠? 반대 방향으로 작동할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은 여기 있는 단백질들 지금 못 들어왔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요 바깥쪽에 혹시 단백질이 훨씬 더 많으니까 오스모틱 프레셔는 어느 쪽 방향으로 가게 돼? 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오스모틱 프레셔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하고 오스모틱 프레셔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계산하면은 어때요? 혈관에서 루멘 쪽으로 그죠? 우리가 압력이 더 형성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림 19-9에 A번을 다시 한번 봅시다. A번. 자, 제일 위에 보면은 P 플루이드라고 돼 있어요. P 플루이드. 그러니까 이거는 오스모틱 프레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오스모틱 P 플루이드. 파이네, 파이. 가운데는 파이. 이게 오스모틱 프레셔예요. 그 다음에 P 플루이드는 루멘에 있는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를 이야기하고 pH는 제일 아랫부분의 pH는 혈관에 있는 하이드로 프레셔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 개를 합치니까 전체 압력은 전체 힘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필트레이션의 힘은 그죠? 결국은 이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럼 여기에서 아마도 혈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커지게 되고, 그러면은 요쪽으로 그죠? 필트레이션이 더 잘 될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가 필트레이션이 되는 정도는, 그러니까 어디에서? 글로메룰러에서 해서 글로메룰라, 그죠? 글로메룰러에서 여기 글로메룰러에서 필트레이션 레이슨 우리가 이거 뭐라고 이해가 되죠? 글로메룰러는 아까 요 부분 그죠? 요 부분에서 필트레이션이 되는 율은 어떻게 되죠? 이걸 우리가 GFR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GFR. 요걸 이제 요 GFR은 결정적으로 뭐하고 비례가 될 것 같아요? 혈압하고 비례가 되겠지. 그죠? 혈압이 높아지면 필트레이션이 더 잘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죠? 혈압하고 GFR은, 그죠? 이렇게 비례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이 매우 쉽게 추측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GFR을 재보면은 혈압과 GFR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자, 그림 B번, 그림 19-6에 B번에 보세요. B번을 보면은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혈압과 GFR은 자, 혈압이 80 정도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비례를 해요. GFR. 하다가 80에서 160까지 160에 180이에요. 160까지 일정하게 존재하다가 다시 증가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80과 160 사이에서는 아까 우리가 이 혈압이 증가하면은 GFR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180이네요. 그죠? 180이네요. 왜 혈압이 높으면은 GFR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렇지 않은가? 그죠? 그거를 이제 한번, 이제 공부를 한번 좀 해보죠.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요 GFR을 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에퍼런트 아트리올에 존재하는 요 스무드 머슬들이 존재를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존재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요 스무드 머슬 셀들이 그죠? 컨스트레이션이 되거나 릴렉세이션이 되면은 자, 릴렉세이션이 되면은 더 많은 혈액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GFR이 증가를 하게 될 거예요. 컨스트레이션이 되면은 그죠? 요 컨스트레이션이 되면은 GFR이 그죠? 우리가 여기 혈액량이 적어지니까 GFR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아마도 여기 이제 바소 그죠? 딜레이션 어디에서? 에퍼런트 아트리올에 그죠? 요 스무드 머슬 부분에서 그죠? 바소 딜레이션이 되는 거나 바소 컨스트레이션이 되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혈액량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GFR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맞나요? 그렇죠. 자, C번에 보세요. C번.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arterial resistance.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 이제 혈관에 그죠? 마치 이렇게 조임새가 이제 조임새처럼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여기 이제 바소 컨스트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혈액량이 떨어져서 GFR이 떨어지게 되고 여기에 바소 딜레이션이 되면은 그렇죠? 혈액량이 증가해서 GFR이 증가할 거라고 여러분이 매우 그죠?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요걸 가지고 이용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거예요. 만약에 혈압이 높으면은 요 부분으로 가는 그죠? 혈관이 확장이 되겠지. 확장이 되죠. 확장이 되면은 요 스무드 머슬들이 신장이 되지. 늘어나. 그러면 신장이 되면은 뭐가 된다고 그랬지? 그 스트레치 게이티드 칼슘 채널이 열리지. 그럼 칼슘이 스무드 머슬 양이 많아지니까 수축이 되지. 수축이 되면은 다시 어떻게 칼슘이 없어지고 다시 원위치가 되죠. 그러면 다시 릴렉세이션이 되지. 그래서 다시 신장이 되면 다시 칼슘 채널이 열리고 다시 수축이 되죠. 자, 얘네들은 시각각으로 이렇게 그죠? 이게 신장이 되면 다시 원위치 되고 원위치 되면 다시 신장 이렇게 조절이 되죠. 우리가 요 현상을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했지? 마이오제닉 오토 레귤레이션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마이오제닉 첫 번째 방법이에요. 왜 이게 이제 이렇게, 그죠? 80에서 180 사이에는 일정하게 GFR이 남아있는지를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마이오제닉 오토 레귤레이션. 어디에서? 얘같이 에퍼런트 아트리올에, 그죠? 이 스무드 머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내가 이제 요거를 이제, 자, 요 키드니가, 이제 네프론이, 이제 내가 이 방향으로 그린 거는 실제 이 방향이 아니죠? 어느 방향으로 가지? 요렇게 어센딩 루비, 요렇게 흘러갔죠? 그렇죠? 다 기억해요? 요렇게 흘러갔어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자, 요렇게 이제 흘러갈 때, 요렇게 갈 때, 요게 이제 어센딩 림이야. 어센딩 림, 루브 오브 헨리. 그죠? 헨리 고리의 상행지라는 뜻이에요. 그죠? 상행지. 올라가고 있는, 그죠? 뭐, 림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상행지는. 자, 여기에 이제 요렇게 에피텔리아 셀들이 요렇게 존재를, 요 이제 에피텔리아 셀? 가서, 요 이제 그 상행지에 있는, 그죠? 에피텔리아 셀들이 이렇게 존재를 할 거예요. 그죠? 요 에피텔리아 셀이 분할을 해가지고, 요 주변에 있는 세포들은 요 주변에 아주 반점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반점들. 우리가 이제 이게 아주 뭐랄까 이렇게 뭐 여러 반점 치밀하게 막 이렇게 있는 이제 그 반점들이 있는데 우리가 요 세포에 반점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무슨 세포라 하냐면 매큘라 덴사라고 그래요. 덴서티, 그죠? 밀도가 높은 어떤 점이란 뜻이야, 이게. 요거는 매큘라라는 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 한국말 하면 반은 반점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반점이 있는 세포란 뜻이에요, 그죠? 이 매큘라 덴사 셀은, 그죠? 이와 같이 어센딩 림에 있는 매큘라 덴사 셀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건 내가 무슨 셀이라고 그랬지? 스무드 머슬에서 분화된 세포예요. 근데 요 스무드 머슬에 분화됐는데 요 스무드 머슬에서 나온 요 세포는 지금 어디 근처에 있는 세포야? 글로메룰러스의 근처에 있는 세포라고 했잖아.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내가 뭐라고 불렀지? 저스타 글로메룰라 페러투스라고 불렀죠. 기억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요 세포를 말 그대로 저스타 메룰라, 그죠? 셀 하면 되나요? 맞나요? 그죠? 우리가 단어 배웠잖아. 저스타는 무슨 뜻이라고? 옆이라는 뜻이고, 글로메룰라는 무슨 뜻이라고? 글로메룰러스? 사구체 옆에 있는 세포라는 뜻이에요. 그죠? 사구체 인접세포? 그렇게 하면 돼요. 그죠? 사구체 인접세포. 저스타 글로메룰라 셀. 그래서 JG 셀이라고 약칭해서 부르기도 하고, JG 셀. 혹은, 요 세포는, 뭘 갖고 있지? 어디 갔냐?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래뉴라 셀. 여기에 이제 그래뉴들이 많이, 그러니까 입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요거를, 또 다른 이름이, 그래뉴라 셀이라고. 그러니까 자스타 글로메룰라 혹은, 그죠? 그래뉴라, 입자세포라고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앞으로서는 그냥 JG 셀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저스타 글로메룰라 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GFR이 증가를 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증가를 해. 증가를 하면 여기에 이제 흐름이 빨라지게 되죠. 흐름이 빨라져요. 흐름이 빨라지게 되면은 요 매큘라 덴사 셀에 여기 실리아가 있어. 요렇게 실리아. 이렇게 여기 이제 실리아 알잖아. 실리아, 그죠? 실리아가 있어. 그러면은 요 실리아는 일종의 안테나예요. 안테나. 이 실리아는 이제 그 흐름의 정도를 읽을 수 있어요. 요 실리아는 흐름의 정도를 읽어가지고, 그러면 요거 이게 실리아를 통해 가지고 흐름이 빨라졌네. 그럼 여기서 뭘 내냐면은 페라크라인, 그죠? 뭐 사이토카인, 페라크라인 등등을 이렇게 내요. 페라크라인을 내요. 페라크라인은 뭐지? 여기서 뭐가 될 수가 있냐면은 여기서 이제 뭐 아데노신, 우리 한번 아데노신 한번 배운 적 있어요. 예. 아데노신이나 우리가 ATP도 세포 바깥쪽에 나와서 어떤 라이건드로 작동해서, 그죠? 우리가 신호를 일으킨다고 몇 번 이야기했죠? ATP, AMP, ADP, 아데노신 등등 다 세포 신호 전달에 중요한 라이건드예요. 그죠? 혹은 우리가 NO,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방출을 해요. 그죠? 어디에서? 매큘라 덴사 셀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페라크라인이 나오게 되고, 그럼 이 페라크라인을 읽어서 요 세포가, JG 세포가 스무드 머슬이죠? 수축이 되는 거야. 수축이 되면 어떻게 되죠? 수축이 되면은 GFR이 떨어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GFR이, 그러니까 뭐야? 이 GFR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페리튜블라, 맞나? 튜블로 글로메룰라 피드백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죠? 튜블로, 그러니까, 요, 이제, 루멘에, 그죠? 요 튜브를 통해가지고, 그죠? 글로메룰라 튜브를 통해가지고, 피드백 현상으로, 그죠? GFR이 컸을 때, 이렇게 네거티브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죠? 방법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요 그림으로 다시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죠. 그림 19-7, A번, 그죠? A번. 뭘 보고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자스타 글로메룰라 어페러투스 네모 박스를 B번에서 확대해서 보고 있네요. 그렇죠? B번에서 확대해서 보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제일 왼쪽에 헨리 루베, 그죠? 어센딩 림에, 그죠? 요렇게 세포들, 오른쪽 세포, 갈색의 세포. 이게 갈색 세포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맥큘라 덴사 다 셀 보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금, 분홍, 아니, 무슨 색이야? 지금 빨간색의 스무드 머스 셀들을 보고 있죠? 혈관을 둘러싸고. 그게 그래뉼라 셀이라고 그랬고, 내가 또 무슨 셀이라고 그랬지? 자스타 글로메룰라 셀. 다 보고 있어요, 그죠? 보고 있죠? 자스타 글로메룰라 셀. 여기에 요렇게, 그죠? 맥큘라 덴사하고 그래뉼라 셀이 모여있는 요거를 내가 무슨 장치라고 그랬지? 자스타 글로메룰라 어페러투스. 사구체 인접 장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요 그림 다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C번을 봅시다. C번에, 자, 1번, 글로메룰러스에서 보호만스 캡슐의 루멘으로 필트레이션이 일어났어. 맞죠? 자, 2번, 이게 흐름이 가. 루버베 헨리를 통해서 3번, 어디에? 루버베 헨리의 어센든 림에 도착을 했어. 자, 4번, 어센든 림에 있는 에피테리얼 셀이 4번, 맥큘라 덴사 셀이 이 흐름을 읽어. 뭐를 통해서? 실리아를 통해서. 그죠? 읽어. 그러면은, 소돔의 흐름도 읽고, 그러면 소돔 안에 메커니즘은 아직까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소돔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것에 의해서 페라크라인들이 이제 방출이 돼요. 그 방출된 페라크라인은 5번, 그래뉼라 셀을 수축을 시켜서, 그죠? 요걸 좁히게 되고, 그러면은 GFR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즐겨 물어봅니다. 내가 이거는 맨 처음에 어디서 봤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지? GFR이 혈압에 의해서 그저 비례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내가 문제 노고적으로 갖춰주는 거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예. 설명하시오. 예. 자,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공부를 할 때, 생략을 공부할 때, 말이 어려워. 맨 처음에 접근할 때, 말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차근차근 뭘 씹었지, 지금? 단어의 뜻을 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나만 씹나? 여러분이 여전히 어렵지? 근데 자스타 글로메룰라. 여러분 하니까 알겠죠? 그죠? JG 셀, 맥큘라 덴사, 그래뉼라 셀, 요런 뜻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트레이션은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자, 리업소션을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내가 자꾸 이렇게 그러네. 자, 우리가 이제, 액체가 이렇게 흘러오면은, 그죠? 혈관은 내가 혈관은 그린 거. 이렇게 여기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리앱서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리앱서션이 일어날 때, 그죠? 물, 아이온들,
그죠?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양물질, 그죠? 뉴트리언트. 예를 들면 여기서 내가 글루코스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글루코스 등등이 다시 혈액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 과정을 리업소션이라고 그러는데, 대개 이제 리업소션이 여기에 프로스말 튜브 근처에서 한 70% 정도가 일어나요. 요거 이제 원리, 간략하게 리업소션이 일어나는 원리만 잠깐 한번 보자고요. 자, 요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프로스말 튜브를 둘러싸고 있는 한 층의 세포, 그 프로스말 튜브에 있는 키드니 에피텔리아 셀이 될 거예요. 그죠? 자, 키드니 에피텔리아 셀에는 아마도 요게 이제 뭐 아이온들을 통과시키는 뭐 이렇게 뭐 채널, 뭐 통로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통로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거는 그림으로 제가 직접 설명을 해보죠. 19-8에 보면은,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사실 소듐 포태슘 펌프가 작동해서 끊임없이 소듐을 루멘에서, 그죠? 루멘에서 어디로 흘러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 그 혈관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그죠? 소듐은 액티브 트랜스포터에 의해 가지고 되돌아가요. 일단은. 에너지를 열심히 써가지고 소듐을 루멘에서 블러드로 다시 보내요. 그러면 소듐이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뭐가 따라 들어가죠? 이온들이 따라가겠죠. 그죠? 그러면은 아이온들, Na 플러스하고 음이온이 따라가면은 3탑에 의해 가지고 물 같이 따라가죠. 그죠? 자, 물 따라가면서 여기에 있는 물 속에 녹아져 있는 여러 가지 아이온들이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그 영양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예요? 세포와 세포 사이 틈바구니 통해서 우리가 그걸 페라셀룰라 패트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다 기억해요? 페라셀룰라 패트웨이를 통해서 우리가 혈액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소듐 포태슘 펌프가 작동을 해서, 그죠? 우리가 소듐을 농도 9배에 역행해서 어디에서 루멘에서 블러드 베슬로 이동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음이온 따라가고 물 따라가고 여기 물속에 녹아지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같이 따라가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요 세포를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요걸 내가 요렇게 하나 그릴게요. 여기 루멘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럴 거예요. 그죠? 여기에 소듐 포태슘 펌프가 있어서 이렇게 소듐을, 그죠?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그죠? 여기 K 플러스, ATP를 사용해서 Na 플러스를 신나게 이렇게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 그죠? Na 플러스. 이거 소듐 포태슘 펌프가 작동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소듐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소듐이 같이 들어오면서, 그죠? 여기 들어와서 다시 이제 세포 바깥쪽, 그러니까 우리 혈관 쪽으로 나가게 되겠죠. 소듐이 들어오면서 소듐이 들어오는 힘을 이용해서, 그죠?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라든지,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글루코스라고 그러면 글루코스가 같이 이렇게 이동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소듐, 글루코스의 GL, 그죠? 트랜스포터가 어디에 있어? 이렇게 루멘 쪽으로 향해져 있죠. 그 다음에 소듐 포태슘 펌프는 어느 쪽에 있어? 여기에 지금 이제 블러드 베슬 쪽에 향해져 있죠. 그러니까 자, 이제 제가 이제 세포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를 하나, 이와 같이 요 루멘은 우리 몸 바깥쪽이죠. 환경 쪽이에요. 환경 쪽을 플라즈마 멤브레인을 보면은 세포에서 환경 쪽을 접해져 있는 이 원형 진막을 내가 무슨 페이스라고 그러죠? 정단면 에이피칼 페이스라고 그러죠. 요거를 에이피칼 페이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ECM 있고 여기에 이제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존재를 하고 있죠. 여기 밑바닥에 베이스먼트를 베이설 멤브레인, 그죠? 여기를 향해져 있는 멤브레인을 뭐라고 부르죠? 베이설 멤브레인, 베이설 페이스, 그죠? 그 다음에 요 측면을 레이터럴 페이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체적으로 요 부분은 타이트 정선을 갖고 있어가지고 요쪽 바깥 에이피칼 페이스하고 바솔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바솔 레이터럴 페이스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바솔 레이터럴 페이스하고 에이피칼 페이스는 서로, 그죠? 섞이지 않나요? 그 액체들이,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자,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에이피칼 페이스에 키드니의 그러니까 프록시멀 튜블의 에이피칼 페이스에는 뭐가 있는 거지? 소듐, 글루코스, 코 트랜스포터가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바솔레이터럴 페이스에는 소듐, 포타슘 펌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온 글루코스는 이렇게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우리 여러 번 배웠어요. 그죠? 글룻이라고 그죠? 글룻. 그죠?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를 통해서 농도 9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혈관 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본적인 원리예요. 기본적인 원리. 자, 이걸 정리한 게 B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소듐이 관련돼 가지고 리업서션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번. 사실은 요거는 내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3번부터 봐야 돼요. 3번부터. 3번에 바솔레이터럴 페이스에, 그죠? 우리가 교과서 다 보고 있어요. ATP를 사용해서 소듐을 어디에요? 혈관 쪽으로 내보내고 K 플러스는 우리가 세포 안쪽으로 집어넣어요. 자, 여기서 K 플러스는 다시 포타슘 펌프, 포타슘 채널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고, 그렇죠? 자, 소듐이 세포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니까 세포 안쪽에는 소듐이 점점 양이 적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소듐 그레던트가 어디에서? 루멘에서 세포로 향해져 가죠. 그러면 소듐이 자, 1번, 그러니까 1번 보세요. 1번. 소듐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소듐이 안으로 들어가는 힘을 이용해서 글루코스가 같이 들어오죠. 세포 안에. 그렇죠? 자, 요거는 우리가 소듐 글루코스 코 트랜스포터인데, 요거는 어디에 있다고? 에이피칼 페이스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세포 안에 들어온 글루코스는 자, 또 다시 에이피칼 페이스에 있는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글룻이라고 그래요. 그죠? 글룻에 의해서 자, 세포 바깥쪽을 떠나서 결국은 블러드 베슬 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다시 봅시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혈당량이 높아져. 혈당량. 그러니까 블러드 글루코스 레벨이 올라가. 자, 우리가 보통은 90에서 120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환자들이겠죠. 막 300까지 올라가. 300 이상이 올라가. 이게 데시리터 300 이상이 올라가는 거야. 300 이상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 글루코스는 자, 여기서 100% 다 필터링이 됐죠. 되고 난 다음에 자, 요 글루코스는 아까 그 시스템 소듐 글루코스 코 트랜스포터를 통해서 그 다음에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혈관으로 되돌아왔잖아요. 리업서션이 됐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은 자, 제가 이제 주목하고 싶은 거는 요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를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요 이제 바솔레이터럴 페이스에 있는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는 이게 플라즈마 멤브레인의 무한정의 숫자를 갖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어느 일정한 양의 숫자를 갖고 있죠. 일정한 숫자를 갖고 있지. 그래서 얘네들은 되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뭐 이렇게 흘러가. 분당 한 300개 분자가 이제 내가 이제 간략하게 예를 들면은, 분당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한 100개 정도 흘러가서 이렇게 들어와. 100개가. 들어오는데 지금 이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는 이 100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충분히. 그럼 100개가 다 이 안으로 들어오죠. 그죠? 자, 200개가 흘러와. 분당. 200개 다 할 수 있어. 얘는 분당 300개까지는 처리할 수 있어. 분당 300개까지는. 그러면은 분당 300개는 다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은 내가 300mg per 데시리터 아래에 있을 때는 혈당량이 다 처리가 가능하죠. 글루코스를 몽땅 다 우리가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런데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이게 뭐 400개가 있어. 400개가 있어. 그러면은 300개까지는 흡수를 했는데 나머지 100개는 우리가 처리가 안 되잖아. 그 처리 안 된 100개는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 블라블라블라블라 어디로 가? 오줌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 그게 뭐죠? 당뇨병이죠. 자, 그거는 왜 당뇨병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에 바솔레이터럴 페이스에 있는 글루코스 트랜스포터가 의 숫자가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그죠? 뭐가 되지? 포화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포도당의 농도에 비례해가지고 무한정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글루코스 트랜스포터의 액티비티는 글루세, 그죠? 글루세 액티비티는, 그죠? 요 이제 포도당의 글루코스의 농도에 맨 처음에 비례하겠지. 그죠? 비례해요. 어디까지 비례하지? 300mg per 데시리터까지는 비례를 해. 그런데 여기 넘어가면은 어떻게 돼? 더 이상 어떻게 되죠? 그 위는 더 이상 처리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혈당량이 300이 넘어가면은 그 넘어간 혈당은 어떻게 되죠? 몸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 요만큼은 그죠? 몸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뭐예요? 혈당량이 높아져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혈당량이 높아서 글루코스 트랜스포터가 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죠? 처리 못한 포도당이 몸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정리한 것이 그림 19-10이에요. 예. 자, 우리가 이제 하나씩 봅시다. 이거 필트레이션 될 때 여기에 있는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농도는, 그죠? 여기 루멘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하고 정확하게 비례관계 있죠. 왜냐하면 100% 우리 포도당이 다 필트레이션이 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A번은 그걸 그리고 있고, B번은 글루코스 트랜스포터가 300mg 데시리터까지는 우리가 리업소션을 시킬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나머지 300이 넘어가면은 우리가 더 이상 처리가 안 되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지? 포화됐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츄레이션이 됐다는 거 보여주고, C번은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 처리되지 않은 포도당은 몸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당뇨 현상이 이스크리션 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당뇨병은 이와 같이 결국은 글루코스 트랜스포터에, 그죠? 세츄레이션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료하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크레션 잠깐 봅시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내가 좀 설명을 좀 잘못했는데, 페니실린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내가 좀 잘못했어요.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몸에 없는 외부 물질들 같은 경우는 능동적으로 이렇게, 그죠? 시크레션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페니실린 이야기해 볼게요. 페니실린 이제 요렇게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시크레션이 될 때 요렇게 시키나. 자, 루멘 쪽이야, 이쪽에. 그대로 상하면 되겠네. 자, 우리가 혈액에 이제, 이게 혈관이고, 여기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페니실린 분자들이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이렇게 다가오지? 그러면 여기에, 요 페니실린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아마 페니실린하고 결합해서 페니실린을, 이렇게 이제 세포 안쪽으로 집어넣는 이제 트랜스포터들이 있을 거예요. 페니실린하고 결합해서 이 페니실린을 이렇게 트랜스포터 시켜서 결국은 루멘으로 시크레션 시키는 이제 분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걸 이제 뭐 솔루트 커리어라고 표현하는데, 뭐 그냥 요거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외부 물질들을, 그죠? 이렇게 결합해서 요거를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단백질이에요. 뭐 단백질 통로예요. 자, 얘네들은 이 단백질 통로는 당연히 페니실린에 잘 결합을 해야 되겠지. 페니실린의 친화력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세계제 2차 대전 때, 그죠? 우리가 페니실린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병사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죠? 페니실린을 주사를 맞으면은, 이 페니실린이 어디에? 요렇게 에피텔셀에, 키드니 에피텔셀에 솔루트 커리하고 결합을 해서 페니실린이 능동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루멘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페니실린을 주사 맞은 다음에 5분 만에 바로 페니실린은 혈액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줌 속에 페니실린이 있기 때문에 오줌을 다시 받아가지고 거기서 정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에는 아마도 푸른 곰팡이 키워가지고, 그죠? 뭐 거기서 정제를 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과 시간과, 그죠? 이제 필요를 했는데 5분 만에 몸 바깥에 나간다니 얼마나 우울합니까? 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페니실린하고 비슷하게 생긴 물질인데 페니실린보다 훨씬 더 싼 물질을 같이 집어넣으면은, 그죠? 같이 집어넣으면은
여기 요 솔루트 커리에 결합할 때 경쟁이 되겠죠. 페니실린하고. 그러면 이 페니실린을 닮은, 그죠? 요 싼 물질들은, 그죠? 더 빨리, 같이 나가면서 페니실린은 상대적으로 좀 덜 나가게 하겠죠. 그죠? 우리가 그런 물질들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프로베네시드라는 물질인데, 이 프로베네시드라는 요 페니실린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훨씬 더 싼 가격에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프로베네시드를 같이 페니실린하고 같이 집어넣으면은 요게 이제 요 솔루트 커리어에 그죠 경쟁을 해서 그죠 페니실린을 조금 더 아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근데 지금은 이런 짓 안 하죠? 왜 안 하지? 페니실린 가격이 많이 다운됐어요. 왜냐하면은 유기 합성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유기합성하게 되면 가격을 굉장히 싸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짓 안 하고 뭐 오줌 꺼내가지고 오줌에서 그걸 다시 뭐 한다든지 그런 일을 안 해도 돼요. 뭐 한 가지 여담인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오줌도 수출했던 거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옛날에 이제 여기는 그런 경험이 없나? 옛날에 고속도로 다니다가 휴게실 가면은 저기 화장실에 가면은 그 오줌을 받는 통 같은 거 본 사람 있어요? 어렸을 때? 전혀? 예, 하여간 그 한국인의 오줌 속에는 뭔가 특별한 그죠? 효소가 있어가지고 그 오줌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효소를 정제해서 독일에다가 팔아먹은 적도 있고, 예, 그래서 하여간 오줌 하니까 이런 생각이 나네요. 이 오줌 속에서도 우리가 오줌도 산업화 한 적이 있었다, 한국에서. 그때는 뭐라도 팔아먹었으니까, 예. 그래서, 자, 시크리션, 그죠? 시크리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몸 바깥에 있는, 우리 몸 안에서, 그죠? 우리가 몸 안에, 그죠?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런 방법으로 시크리션이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점핑을 해서, 다시 이제, 그림 20-4 교과서 659페이지를 이제 잠깐 보세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이제 우리가 솔트 농도를 어떻게 조정하고, 물의 볼륨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이제 프록시말 튜블, 디스탈 튜블 등등해서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배우겠어요. 네. 자,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좀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이제 몇 가지 용어가 있는데, 요 다음 시간까지 연결해서, 바소프레신. 그래, 여러 번 배웠어요. 그 다음에, 엔지오텐신 2. 그 다음에, 레닌. 그렇죠?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 이렇게 요런 호르몬 이름, 그죠? 호르몬 이름에 여러분이 익숙하게 이제 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설명하는 과정 중에, 야, 우리 몸이 심장과 허파와 신장이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잘 연결되는지를, 그죠?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돼요. 예, 그래서 요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은, 그러니까 특히 다음 시간,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정말 우리 몸이, 우리 기관이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죠? 서로 상호작용, 그죠? 주고받으면서 같이 작동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pH를 조정하기 위해서 모든 장기들이 같이 협동을 하고, 물의 양을 조절할 때 협동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먼저 다시 한번 이걸 다시 그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아이온의 농도나 물의 농도를 조절할 때, 자, 여기서 이제 요거 이제 프록시말 튜블에서 대개 70% 정도의 액체가, 그러니까 물과 소듐, 아이온들이, 그죠? 70%가 재흡수가 돼요. 예. 재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루버버 헨리를 거치고, 이때는 물도 흡수가 되고, 아이온도 흡수가 되니까, 여기에는 여전히 아이소, 오스몰라리티, 뭐라고 하더라? 아이소 오스몰라리티. 아이소 오스모틱 프레셔.
플루이드. 그러니까 혈액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죠? 아이온의 농도하고 여기 남아 있는 그죠? 아이온의 농도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프록시멀 튜브를 통해서 아까 아이온 들어가고 물 들어가니까 그죠? 동일한 양에 들어가니까 여전히 그죠? 280 밀리 오스모레르티를 그죠? 여기 이제 혈액 속에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도 여전히 280 밀리 오스모레르티의 아이소스믹 이거 하나가 없네, 그죠? 아이소소믹, 그죠? 모틱 플루이드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다가 이제 여기서 요쪽 부분에서 물이 이제 루브 오브 헨리 디센,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디센딩 룸에서는 물만 빠져나가요. 물만. 그럼 물이 빠져나가니까 용액이 점점 어떻게 돼요? 농축이 되죠. 그리고 농축이 되면서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은 1200밀리 오스모레트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센딩 림에서는 뭐가 빠져나가냐면은 아이온들, 특히 소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아이온들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럼 아이온들이 빠져나가면은 다시 어떻게 되나요? 희석이 되죠. 희석이 되면서 여기서 한 100밀리 오스모레트까지 떨어져 있게 돼요. 굉장히 희석된 그죠? 액체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러다가 요쪽 부분에서 여기 디지털 튜브의 요 부분, 그다음에 컬렉팅 덕트의 요 부분에서는 그죠? 뭐가 조절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나가는 물의 양, 오스모레트가 이렇게 해서부터 시작해서 1200까지, 그러니까 희석된 오줌에서 농축된 오스모레트까지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선택적으로 물이 재흡수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선택적으로. 예, 이게 어떤 특정한 상황에 따라가지고, 그죠? 선택적으로 어디에서 이렇게 디지털 튜블과 컬렉팅 덕트에서 물이 선택적으로 재흡수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혈압이 낮아, 지금. 그러니까 뭐 이게 여러 가지 하다가 뭐 이렇게 출혈이 됐어. 출혈이 돼가지고 지금 물이 피가 나가게 되면 이제 출혈이 되면은 혈압이 떨어지죠. 그죠? 블러드 프레셔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와터 볼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자, 떨어지는 상황이야. 자, 여기에서 물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상황에서는 물은 반드시 보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죠? 요 상황에서는 water reabsorption을 신나게 잘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맞죠? 자, 여러분 이제 아주 정신 차려서 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블러드 프레셔를 있는 장소가 우리가 어디였지? 바로 리셉터가 어디 있었지? 에올타하고 캐로티드 바디에 있었지. 기억나죠? 그러니까 에올타하고 그죠? 캐로티드 바디에 있는 그죠? 바디에 있는 바로 리셉터가 요걸 읽어요. 바로 리셉터가 혈압을 읽고 그 다음에 지금 와터 볼륨이 떨어져 있어요. 그죠? 전체 지금 혈액량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 혈액량을 읽을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아트리움, 그죠? 아트리얼, 그죠? 볼륨 리셉터가 있어요. 아트리움에 그죠? 여기 이제 혈액량이 적으면 아트리움에 들어가는 양을 읽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의 양을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핵제 양을. 그러면 아트리얼 볼루믹 리셉터가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블러드 프레셔가 떨어지면 이렇게 에올타하고 캐로티드 바디에서 바로 리셉터가 이제 자극이 되죠. 요 신호가 뚜루루 어디로 가겠어? 어디로?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거 카디오 베스큘러 컨트롤 센터에 가서 혈압을 올리는 쪽으로 가겠지. 근데 우리가 카디오 베스큘러 컨트롤 센터는 물의 양을 조절을 해요, 안 해요? 상관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뇌를 또 하나 부분을 어디를 갖춘다고 그랬지? 하이포탈라무스. 그렇죠. 요 신호가 어디로 간다고? 하이포탈라무스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하이포탈라무스는 항상 뭐하고 연관된다고 그랬지?
피트위터리 글란드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다 기억하죠? 여기에 이제 하이포탈라무스 피트위터리 글란드는 포탈 시스템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죠? 여기서 이제 호르몬들이 빵빵빵 나오잖아요. 그죠? 요 하이포탈라무스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면은, 뭐가 나오죠? 바소프레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바소프레신은 어디로 갈까요? 혈액을 타가지고, 플라 여기 혈관을 통해가지고 여기까지 도달했어요. 그죠? 혈관, 바소프레신이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그럼 바소프레신은 아마도 이 컬렉팅 덕트하고 디스탈 튜브에 요 세포에 작동을 해서 물을 재흡수하는데 필요하겠죠? 맞나요? 그죠? 우리가 자, 또 하나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영화관에 가가지고 팝콘을 뒤에다 먹었어. 짠 걸 먹었어, 짠 거를. 그러면 뭐죠? 우리가 하이 오스모레이트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음식을 짠 게 먹으면은 지금 뭐예요? 뭐가 당기지? 물이 당기잖아. 그러니까 그 짠 상태에서, 그러니까 소듐이 많은 양에서 물을 배출하면 또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아마도 요 하이 오스모레이트를 읽는 또 리셉터가 또 어딘가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하이포탈라무스에 오스모틱 리셉터가 또 존재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가지 작용, 그죠? 와러 볼륨, 아트리아 볼륨 리셉터가 작동하고, 블러드 프레셔는 바로 리셉터가 작동하고, 그 다음에 하이 오스모레이터는 어디서 읽는다고? 하이포탈라무스에서 오스모틱 리셉터가 존재를 해서 요거를 읽어서 뭐가 방출된다고? 바소프레신이 빵빵빵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소프레신은 이제 여행을 했어. 어디까지 왔지? 여기 이제 키드니에 디스탈 튜블과 어디에? 컬렉팅 덕트에 있는 에피텔리알 셀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에피텔리알 셀에 오게 되면은 자, 요거 이제 에피텔리알 셀 이렇게 다시 한번 크게 그립시다. 요거는 루멘 쪽이에요. 요거는 이제 이쪽은 당연히 이제 블러드 베슬 쪽이죠. 자, 이 블러드 베슬 쪽에 뭐가 왔죠? 바소프레신이 왔었죠. 그렇죠. 요 바소프레신 리셉터는 뭐야? GPCR이야.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V2R, 뭐 VTR, 여기 있는 걸 바소프레신 리셉터라는 뜻이야. 그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사이클릭 AMP가 나온다는 건 GS가 발현되는 거야, GQ가 되는 거야. GS가 돼가지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데닌 사이클에서 뭐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뭐가 나온다고? 사이클릭 AMP가 빵빵빵 나와요. 그 사이클릭 AMP가 나오면은 뭐가 액티베이션 되는 거지? PK가 액티베이션 되는 거지. 그리고 PK가 되면은 여기에 그죠? 어디에? 에이피칼 페이스 쪽으로 향해져 있는 베시클들이 존재하는데 요 베시클은 뭐를 갖고 있어? 이렇게 어커퍼리를 갖고 있는 거야. 어커퍼리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PK가 액티베이션 되면은 요거를 뭐 어떻게 시키지? 퓨전 시키지? 그러면은 퓨전 시키면은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뭐가 꽂히게 되죠? 어커퍼린 2가 꽂히게 되죠. 그러면 물이 여기는 바솔레이터럴 페이스에는 항상 또 다른 어커퍼린이 존재를 하고 어커퍼린 원이 존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와러 리업소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전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다시 우리가 와러 볼륨과 볼륨이 떨어져 있을 때, 혈액량이 떨어져 있을 때 출혈, 그죠? 그 다음에 뭐죠? 블러드 프레셔가 떨어져 있을 때, 이것도 뭐 출혈이죠. 떨어져 있을 때, 그 다음에 오스모레러티가 증가해 있을 때, 어디에서 우리가 하이포탈라무스에서, 그죠? 하이포탈라무스에서 무슨 호르몬을 낸다고? 바소프레신을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거 봅시다. 여러분 술 마시는 거 좋아하지?
술 마시면은 맥주 먹으면은 어디를 들락달락 하게 되지? 화장실 자주 가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어저께 술을 마실 때 술하고 물도 굉장히 많이 마셨어. 아침에 뭐를 찾지? 물을 찾지. 여러분 지금 알코올이 들어가면 왜 탈수가 일어나지? 탈수가 일어나는 건 오줌을 많이 닿기 때문에 지금 탈수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의 술을 마시게 되면 여러분의 몸은 탈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알코올이 요 과정을 막아버려. 자, 여러분은 낮에는 오줌을 여러 번 놓지. 밤에는 안 놓지. 왜 밤에는 좀 덜 놓지? 뭐가 달라졌을까? 밤에는 바소프레신 릴리즈가 잘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바소프레신 릴리즈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기 뭐죠? 낮에는 없다가 밤에는 분비가 되는, 그죠? 우리가 뭐라 하지? 서케디안 리듬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바소프레신 릴리즈는 낮에는 안 되고 밤에는 잘 되고, 낮에는 안 되고 밤에는 잘 되고, 이 서케디안 리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밤에 잘 때 화장실에 한 번도 안 가지, 여러분은. 안 가고 그냥 24시간, 12시간 내리 자죠? 화장실도 갔다가 자나? 뭐 하여간.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바소프레신은 서케디안 리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알코올은 바소프레신 릴리즈를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을 탈수를 시키는 거예요. 탈수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죠? 탈수를 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러분 조카라든지, 그죠? 여러분 어렸을 때, 침대에다가 좀 지도를 그려봤죠? 뭐 지도를 안 그렸다 하더라도 더 어렸을 때는 기저귀 차고 다녔잖아. 그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성인들은 이제, 오줌을 잘 가리는데, 특히 이제 밤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우리가 화장실에 안 가는데, 왜 어린애들은, 아침이고 저녁이고 계속 오줌을 컨트롤 못 할까?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바소프레신 릴리즈가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 바소프레신이 나이가 되면은 밤에 바소프레신이 충분히 나와줘야 되는데 바소프레신이 안 나오는 거야. 자, 바소프레신이 안 나오면 와르 위드 없어지지 안 되죠. 그 물이 쪽쪽 어디로 빠져나가? 오줌으로 계속 쫙쫙 빠져나가지. 자, 우리가 이와 같이 그죠? 밤에 오줌을 눕는 질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무슨 병? 야뇨증이라고 그러지, 야뇨증. 맞나요? 나도 옛날에 어렸을 때 내 기억에 한 6살 때 나도 한번 이제 오줌을 이제 지도를 그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좋은 풍습이 있었어요. 예, 내가 시골에 살 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키라는 거죠. 키가 뭔지 알죠? 이렇게 하는 거, 그죠? 국식 가르는 거. 키를 이제 뒤집어 씌우고 바가지를 하나 줘. 옆집에 가서 소금을 얻어오라는 거야. 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이제 야뇨증, 그러면 이제 야뇨증은,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아직은 어린아이들에서, 그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바소프레신이 서케디안 리듬을 통해서 릴리즈가 아직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 야뇨증 환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조절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있을까? 바소프레신을 먹이면 되잖아. 주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바소프레신을 주사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찍찍이 뿌리면 되지. 바소프레신하고 비슷하게 된 거를 여기다 코에다가 흡입을 하게 되면은 바소프레신 혈액을 통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바소프레신 양이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밤에 잠을 안 자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약도 개발이 돼 있어요. 물론 요거는 이제 바소프레신이 조절이 안 되는 환자 같은 경우는 데모프레신이라는 약, 데모프레신이라는 약은 요 바소프레신하고 비슷하게 구조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야뇨증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생약을 이해를 하니까, 그죠? 생약을 이해하니까 이런 약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우리가 많은 환자들을, 그죠? 우리가 많은 환자들의 해피니스를 증대시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봤어요, 그죠? 그림을.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자, 물의 양은 어디서 읽는다고? 아트리움에서 읽어요. 볼루민 리셉터. 혈압을 어디서 읽는다고? 에올타하고 케라티드 바디에서 읽어요.
오스몰레틴은 어디에 섞는다고? 하이포탈라무스에서 오스모틸 리셉터가 있어요. 요걸 다 읽어가서 하이포탈라무스 무슨 호르몬을 낸다고? 바소프레신을 내요. 바소프레신은 어디로 가지? 키드니 어디? 디스탈 튜블과 컬렉팅 덕트로 가서, 그죠? 사이클릭 AMP PK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아코포린 2를 포함하는 베이스클을 에피칼 베이스 멤브레인에 퓨전을 시켜요. 그러면 아코포린이 꽂히게 되고 와로 리업서신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전체 그림 봤죠? 와로 리업서신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만약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고장났어. 돌연변이가 됐어. 작동을 안 해.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지? 와로 리업서신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오줌을 주구장창 교석에서 눕게 되는 질환에 걸리게 되죠. 실제로 그런 질환이 있죠? 우리가 배웠죠? 인스피더스. 기억나나요? 다이아비스 인스피더스. 기억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